국내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특파원이 미국에서 이제 작년 4분기의 어닝 시즌이 이번 주에 시작한다. 이번 주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는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회사들 줄줄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한국도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죠. LG전자가 먼저 발표한다면서요. LG전자가 이번 4분기 실적 포문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장 추정치는 매출 22조 9천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6,395원 정도로 5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는 4분기 기준으로 이 역대 최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3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가전이나 TV 같이 이제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이 비싼 내구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소비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4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전 사업을 하는 H&A 본부라든지 그리고 TV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H 사업본부는 아마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미래 먹거리인 이 전장 사업, 차량 부품 관련 사업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주가는 뭐 꾸준히 지금 작년에 이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요즘에 계속 올랐죠.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9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컨센서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에 매출 70조 원 정도 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원, 4조 원 넘게 보는 것들도 증권가에선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증권가에선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 실적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지났다는 신호가 이번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 급증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것들 한 18%에서 23%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 지난 시간에 전달드렸었죠. 4분기에도 이 적자는 보겠지만 반도체 부분에 지난해 3분기까지 보면은 반도체 부분 적자 12조 원 넘었었는데 이번에 4분기는 적자 폭이 1조 원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D램에서 실제 수요 증가 때 나타나는 가격 급등이 재현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기존에 봤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망 영업 손실을 1조 280억 원 손실로 봤었는데 이번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9천억대로 손실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 설명대로 이번에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주 믿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2차 전지교 연초부터 주가는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4분기에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는 특히 우리는 이익금 중에서 상여금 많이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실적 나쁘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동안 국내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가졌던 2차 전지주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중론입니다. 양극재 판가 하락 때문에 이 양극재, 니켈 같은 것들 제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실적 안 좋을 거다. 이런 게 중론인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를 했고요. 하나증권은 2차 전지 주가 회복 시점은 하반기다. 그래서 조정을 할 때 매수 전략이 오히려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조선 3사 중에 하나죠. 하나오션 컨테이너선 수주를 앞으로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크게 나왔던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옛 대우조선해양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계 3위 조선사입니다. 하나오션이요. 이 컨테이너송 전문 선박, 컨테이너선 수주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배를 만드는 도크도 그러니까 배 공장도 기존에 5개 있었는데 4개로 줄이고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선에 집중하는 선별 수주 전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컨테이너선을 앞으로는 수주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매출을 약간 손해볼 것 같긴 한데 왜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역시 중국입니다. 이 중국 선사가 그동안 저가 공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2023년 데이터 봐도 확인이 됩니다. 이 저가 수주 공세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캐시카우였던 컨테이너선
만들면 손해인 구조가 됐거든요. 국가별 수주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에 중국이 전체 176척 가운데 101척을 수주했습니다. 57% 넘게 수주를 했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반 정도 수주했고 그리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의 반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많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선종별 평균 가격 한번 볼까요? 2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격이 같은 크기의 LNG 운반선이랑 비교하면은 3천만 달러 정도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다가 인건비 같은 이 비용 인플레이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 한 대 만들면 100억 원 정도 손해보는 그런 구조가 기록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의 경쟁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전략, 그거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하네요. 다른 조선사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 배공장 수, 도크 수가 하나오션 지금 5개에서 4개로 줄였다고 했죠. 다른 기업들 어떤가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10개 넘고요. 삼성중공업 8개 됩니다. 그러니까 3사, 조선 3사 가운데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민첩하게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오션이 조금 민첩하게 움직였을 뿐 컨테이너선 대신에 고부가가치 선박, LNG 운반선 같은 거 수주하자 이런 움직임들 다른 선박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당장 아까 도크 많은 곳들은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으로 다 도크 채울 수만은 없으니까 백화점 영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든지 가리지 않고 수주하는 거 한동안 지속하겠다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입장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가운데도 단가가 조금 높은 선박만 골라서 수주하겠다.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3사 모두 다 세우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경제신문 이제 특종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 주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또 많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거시지표도 상당히 중요한데 당장 오늘 살펴볼 것은 금융당국의 이 부동산 파이낸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점검 회의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산은이라든지 여러 은행권 같이 불러서 논의하자 이 하는 PF 점검회의가 태형건설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말 안 듣고 있죠, 태형건설뿐만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태형건설로 출발한 이 PF의 불안감이 시장 전방으로 확산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전반적인 건설주뿐만 아니라 이 금융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주요 경제 일정들을 살펴보면요. 이 KDI가 1월 경제 동향을 오늘 함께 내놓고 11일 수요일에는 이 고용 동향 나오고 11일이 중요합니다. 11일에는 미국이 CPI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고 동결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 협의회 워크아웃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법정 관리로 갈 거냐 이게 11일 날 결정된 가능성이 높고 12일인 금요일에는 기획재정부가 1월 그린북 경제 동향을 내놓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에 이제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8번 있는데 1월 달에 이번 주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동결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7번 연속 동결했죠. 이번에도 못 내릴 거다. PF 아까 이기 얘기했지만 PF 위기 있다고 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은 아니라라는 게 이 경제계의 중론이고요. 한은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쉽게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들이 나와버리면 이 한은이 관리해야 될 큰 틀, 부채 관리라든지 물가 관리 제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적어도 동결할 것이다라는 말이 많고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가 3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아마 상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 높은데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번 금통위에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5.5%,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1월 달에 거시지표도 이번 주에 줄줄이 나오는데 살펴볼 부분이 뭐가 있지요? 일단은 그동안에 견조했던 고용지표들, 2023년 연말 결산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원래는
2023년에 한 10만 명 정도 고용 증가될 거라고 봤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3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봤었는데 32만 명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2023년 12월 데이터로 확인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9일에 11월 국제 수지 나오는데 경상 수지 역시 11월 기준으로 7개월 연속 흑자될 가능성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 좋은 거 아닌가 하겠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게 1월 경제 동향 지금 두 가지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는 KDI에서 월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기획재정부 경제 동향 나오는데 이때 내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단기 증권 시장에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재부의 입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게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부동산도 조금 불안한데 내수 둔화 여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